우리 그러면은 693이 또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그래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막 처음에 이제 그리기 전에 막 미분부터 하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는 건 이 녀석의 이제 정의역. 정의역을 확인해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값들을 이제 찾아 주셔야 되고요. 뭐 루트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루트 중에서도 이제 그 짝수 제곱근이 들어가 있을 땐 루트 안에는 음수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하고 뭐 탄젠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정의역에 이제 못 들어가는 숫자가 있죠. 그렇죠? 정의역 봤으면 이제 녀석의 치역도 이제 볼 수 있는 녀석이 있고 잘 안 보이는 녀석도 있을 텐데 일단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대칭성. 이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 정도. 그 다음에 뭐 점대칭 함수인지 선대칭 함수인지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미분해서 이제 미분을 뭐 원칙적으로는 모든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미분을 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녀석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미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증가와 감소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렇죠? F'의 이 녀석의 이제 부호를 보는 거죠. 이 녀석의 부호를 보고 증가와 감소를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한 함수에서는 이제 오목과 볼록을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F2'의 부호.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변곡점까지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최대 최소 정도까지만 찾고 싶어. 오케이? 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뭐 변곡점까지는 관찰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점근선을 찾아야 합니다. 점근선이 이제 주로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식들의 이제 점근선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함수의 세기. 함수의 세기 무슨 표현이냐면 지수함수가 제일 세고요. 그다음 다항함수, 로그함수 정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뭐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다항함수 있어 100승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이 지수 다함수의 이 차수가 아무리 높다 한들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거겠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한다가 이제 점근선을 어떻게 찾냐라면 내가 어떤 함수 fx의 점근선을 찾고 싶은데 그렇지? 어떤 함수에서 어떤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을 이렇게 빼서 이 녀석을 리미트를 씌웠어. x가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를 씌웠어. 그랬을 때 이제 이 녀석이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되면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이 우리가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y는 mx 플러스 n에 근사한다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에서 요런 식들을 이제 좀 잘 찾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세상에 되게 많은 점근선들이 존재하거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찾을 필요는 없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점근선이 있어, 이 함수가. 근데 어차피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까워져. 어차피 이제 얘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뭐 극대극소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입장에선 사실 이런 점근선까지 찾아내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에 이제 이런 점근선이 존재하고 역시나 그럼 이 녀석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여기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빼봤자
0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요 함수는 어딜로 수렴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0이라는 직선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y는 0이라는 직선이 우리가 x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함수는 이제 양의 무한대 방향에서 뭐 아래쪽에서 이렇게 갈지 위쪽에서 이렇게 갈지는 그 증가감소 또는 부호들 같은 것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판단을 하시면 그래프에 조금 더 자세한 개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평행 점근선들은 잘 찾으셔야 돼. 알았지? 이런 비스듬한 점근선은 일단 웬만하면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지만, 평행 점근선은 안 찾았을 때 이제 생겨버리는 오류들이 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요런 함수인데, 이제 뭐 요런 함수들이거든요. 요런 함수가 분수꼴이 아닌데 점근선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리미트 x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x를 주로 이제 t라고 많이 치환을 하죠, 우리가. 그치?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이 녀석이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뭐 x 자리에 마이너스 t 넣어봤자 t 제곱일 건데, 여기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승이 되니까 익스포넨셜에 이제 t승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가 이제 다함수보다는 이제 세기가 세니까 0으로 수렴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x축이 음의 방향으로 갔을 때 그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0,0을 지나죠. 그쵸? 0,0을 지나고요. 뭐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에 익스포넨셜 x인데, 어차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감소를 판단을 하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데 이제 요 녀석만 있으면 되죠. 그쵸? 이 녀석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면 원점을 지날 거고요. 여기서 어차피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걔네들끼리 곱하면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즉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애들이 이제 이게 점근선인지를 모르면, 여기 음의 방향으로 점근선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그려버린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치?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은. 왜냐, 특히나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입장에서는 문제에서 뭐 x제곱 익스포넨셜 x는 k,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이런 데를 답으로 골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가로 점근선들은 특히나 좀 잘 찾아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가로 점근선들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극한을 씌웠을 때 어떤 특정한 상수에 수렴하는 상황, 즉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1에 수렴해. 그렇다는 건 그 전체 함수에서 1을 빼버리면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y는 1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특정한 상수로, 예를 들어 만약에 점근선, 세로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찾냐? 리미트 x가 a에서 뭐 예를 들어 우극한을 보내봤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수렴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얘는 x는 a라는 요런 직선이 있고 왼쪽에서 올 때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요런 세로 점근선을 갖는구나 정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세로 점근선은, 그리고 근데 어디에 존재? 분모가 0이 되는 미지수 값들에 이제 존재합니다. 정의역이 이제 빠져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단 그래프들을 그릴 거고, 그래서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간의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들을 미분을 하지 않고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는 녀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녀석들을 좀 연습을 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준비는 해놨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해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693번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693번 보시면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값하고 점근선까지, 그
그 다음에 오목과 볼록 변곡점은 고려하지 않는단다 보니까 뭐 이계도 함수까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693번에 y는 1번에 2x 빼기 1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정도가 있겠죠. 먼저 이제 정의역 같은 거 보면 요 녀석의 정의역은 이제 뭐 실수 전체죠. 지수도 그렇고 다함수도 그렇고. 치역은 뭐 이것만 봐서 막 잘 보이진 않네요. 잘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도 딱히 보이시나요? 혹시 대칭성이 딱히 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요 녀석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함수기 때문에 딱히 대칭성은 없습니다. 요 녀석은 참고로 우함수죠. 그렇죠?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요 녀석은 미분을 해보시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밑으로 내려오시겠죠. 그렇죠? 그럼 숫자 2의 익스포넨셜 x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뭐지? 플러스 x인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씨. 인수분해서 이렇게 그럼 어차피 요 녀석의 부호를 보는 데는 요 녀석하고 여기 마이너스 정도가 영향을 줄 거니까 이렇게 씌워져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1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도 이제 요 녀석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보내보시면 양의 무한대로 보내도 얘는 요 녀석은 0을 향해 가죠. 그쵸? 음의 무한대로 보내도 요 녀석은 0을 향해 갑니다. 그치? 이 대신에 어차피 요 녀석은 무시하셔도 돼요. 지수함수가 파워가 세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요 녀석은 양쪽으로 전부 다 x축 점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걸 감안해서 그려보시면, 이제 뭐 함수값 찾아볼까요? f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정도 되겠고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정도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분의 1,0을 지나겠죠. 그렇죠? 2분의 1,0을 지나는 그런 함수가 돼 있을 겁니다. 어디서 극대 증가하다 감소한 1에서 1이 이쯤 있다고 하면 익스포넨셜 분의 1이 극대값이죠. 여기서 극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빵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의 뭐 익스포넨셜 뭐 어딘지는 잘 대충 모르겠어요. 대충 찍어요. 이렇게 여기서 극소가 되는 그리고 여기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극소를 갖고 또 이쪽에 점근선을 갖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점근선까지 좀 잘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 자, 루트 y는 루트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자, 일단 요 녀석의 이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지. 원래 루트 안은 0 이상이면 되는데 그 루트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인 상황은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요. 뭐 치역은 요 녀석은 양의 실수 전체, 요 녀석은 실수 전체니까 얘도 양의 실수 전체네요. 치역이 뭐 어차피 0 이상인 값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치역도 0 이상인 값 정도만 나올 것 같고 대칭성도 역시 따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대칭성도 따로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도 뭐 양의 무한대로 보내나 음의 무한대로 보내나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발산을 할 겁니다. 그치? 그치? 자, 그럼 그래프가 뭐 얘를 뭐 바로 좀 미분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분모 제곱 시키시고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면 곱하기 2배의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쓰이니까요. x 플러스 1에 얘네 둘을 뭘로 묶을 거냐면
그 루트 x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2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남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어차피 얘랑 곱하면 루트 하나 이렇게 남을 거니까. 그럼 이제 얘 분모로 또 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분모로 x 플러스 1에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2x제곱에서 2분의 1 x제곱 빼면 2분의 3x제곱 플러스 2x 맞나요? 오케이? 우리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만 생각할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이 녀석은 계속 양수일 거니까 역시 분자의 부호만 좀 보면 되겠죠. 그렇죠? 분자가 아래로 불러오긴 함수고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3분의 1이야? 이거 얼마야? 묶어내면 얼마야? 3분의 4 맞아?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어차피 얘도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그쵸?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1 오른쪽만 볼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이제 빵이죠. 그럼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프만 가질 겁니다. 즉 0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를 찾을 수 있고 0 집어넣으면 딱 마침 또 0이 나오기 때문에 원점에서 극소값을 갖는 함수일 거예요. 딱히 점근선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1 이 오른쪽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저 함수를 리미트를 x를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좀 씌워보시면 이 녀석은 0을 향해 가되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녀석은 그냥 1을 향해 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양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원점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좀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내가 오늘 좀 이따 시간이 나면 뭘 할 거라고 했냐면 뭘 하려고 할 생각이냐면 이런 녀석 방금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물론 어디서 극대극소를 갖고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미분이랑 다 해봐야 미분은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미분은 좀 해봐야 되는데 미분을 해보지 않고 대략적인 그래프들을 좀 판단을 해보자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방금 전에 했던 뭐 y는 2x 빼기 1 곱하기 뭐 그냥 좀 바꿔볼까? 익스포넨셜 x 좀 간단한 걸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녀석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뭘 이용할 거냐면 이 두 녀석 y는 2x 빼기 1하고 y는 익스포넨셜 x하고 얘네 둘의 함수값을 말 그대로 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 녀석의 두 함수값을 곱하면 일단 두 개 함수를 좀 그려놓고 y는 2x 빼기 1은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 녀석 이거요. 그쵸? 익스포넨셜은 뭐 둘이 만날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에선 둘이 곱해도 함수값이 당연히 0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당연히 지날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날 거고요. 이 녀석은 봐봐. 얘도 2분의 1보다 큰 쪽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얘도 계속 올라가잖아. 양수인 값들을 계속 곱해 나가니까 어차피 값은 계속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쵸? 그래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절대 x축 위로 못 올라가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왜? 함수값이 죄다 양수인데 얘는 함수값이 죄다 음수잖아. 함수값이 죄다 음수고 죄다 양수면 어쨌든 곱하면 다 음수가 되겠지. 다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케이? 즉 두 개 함수값을 곱하면 그림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를 지날 거야.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감소하다가 역시나 말하지만 지수함수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힘보다 얘가 0으로 가는 힘이 더 세거든요. 즉 내려가다가 계속 음수긴 음수인데 0으로 가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따라서 0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면서 0으로 향하게 그려지려면. 물론 이런 지점이 얼마니를 찾고 싶으면 미분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미분을 안 하고 막 눈으로 때려 맞춰가지고 이제 찾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이 지금 내가 168페이지, 169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즉 나는 뭐 물론 미분을 안 하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좀 많이 찾아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자, 그 703번에 네. 저 이거 함수 좀 그려줘. 네, 함수 그려드리죠. 짠짠, 짠짠짠. 703번에 있는 그 4x제곱 더하기 x분의 1을 그려달라는 거죠? 이 녀석의 최소값이 혹시 찾고 싶은 건가요? 미분을 하지 않고? 그냥 개형. 아, 그래프의 개형? 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녀석의 대칭성을 보면 일단 이 녀석은 우함수고 이 녀석은 기함수니까 대칭성은 따로 없어요.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했을 때는 혹시 다 아시나요? 이거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고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나누면 어떻게 되고 합성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일단 그려놓고 그리고 이 녀석은 일단 정의역에서 일단 x는 0이 빠지죠. x는 0은 빠지고요. 이제 미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으면. 그래, 그렇죠. 이제 미분을 얘도 해보시면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이렇게 될 건데 x제곱분은 이제 8x 세제곱 빼기 1입니다. 그치? 그럼 이 도함수의 부호 결정은 오로지 이 녀석이 결정할 거고 얘는 2분의 1에서만 실근을 갖죠. 그쵸? 2분의 1이라는 실근 하나만 가지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y'은 양수고요. 그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y'은 음수일 거예요. 그쵸? 즉 2분의 1을 기점으로 근데 이때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1 2분의 1 역수니까 2 2분의 1,3이네요. 즉 2분의 1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죠. 2분의 1 극소값을 갖는 극소값 3 뭐 이제 3을 갖는 이쪽에서는 근데 0에서 정의역이 빠져 있으니까 저 함수를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을 보내보시면 이 녀석은 0으로 갈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 녀석은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그리고 도함수가 2분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그래프가 이제 이쪽에 또 있어요. 이쪽에 또 있는데 좀 전에 찾아봤다시피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감소하죠. 그렇죠? 계속 감소하고요. 그래프가 함수값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또 x절편 좀 찾아볼까요? 이 녀석 x절편. 4x제곱 더하기 x분의 1은 빵 하시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1은 빵이니까 얘가 숫자가 얼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하나 존재할 겁니다. x절편이. 그치? 어딘가 하나 존재할 거고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뭐 하나 생겨보고 역시나 0의 좌극한을 생각하면 얘만 음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전체도 음의 무한대가 될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쪽도 그래프가 정의역을 관찰해 보니까 이쪽도 그래프는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프 이렇게 생겨먹을 수 어떻게 휘어져 있을지 그런 것까지는 이계도 함수까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어차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볼까? 봐봐. 우리가 모두가 아는 두 함수를 그려놓고 요거랑 그려놓고 두 함수를 그려놓고 두 함수를 이제 더한 거잖아. 4x제곱하고 x분의 1을 더한 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역시 좀 해보시면 당연히 얘 점근선으로 갔겠죠. 정의역이 빠지니까. 그치?
두 개는 지금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그쵸? 얘는 0에 가까운 숫자를 더할 거고요. 예를 들어 더한 함수는 이런 거지. 내가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는 요 길이만큼이 이 지점에서 얘의 함수값이고 이 길이만큼이 얘의 함수값이니까 두 개를 더한다는 건 이만큼에서 이 길이만큼 올라간 이런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이런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더하시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갈 거고 이쪽도 점점 올라가되 올라가는 폭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4x 제곱에 점점 가까워지게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쪽도 역시나 두 개를 더하시면 이쪽에 더해지는 폭이 계속 좁기 때문에 이 y는 x분의 1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가 얼마인지까지는 미분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서 찾을 수도 있는데 산술기하를 저대로 쓰면 미지수가 안 없어지잖아. 그치? 산술기하를 쓰고 싶으면 쟤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문자 3개짜리 세제곱근 산술기하를 쓰셔야 돼요. 얘네 3개 곱하면 1이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즉 최소값 얼마? 3을 갖습니다. 즉 요점의 y좌표는 3이 될 거고요. 우리 산술기하에서 등호성립 조건은 세 녀석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미 두 녀석은 똑같이 잡아놨으니까 얘네 둘만 똑같으면 되죠. 그럼 x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도 보시면 이쪽은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이쪽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음의 무한대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치? 근데, 이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얘네 둘 길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어딘가. 그래서 그래프를 보다 보면 여기서 곡선이고, 연속적인 곡선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절대값이 똑같은 지점이 있을 거니까 그 지점에서 x축을 만나야 돼요. 그쵸?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뭐 눈으로 값이 몇이다는 보이진 않아도. 그리고 얘는 0에 가까워질 거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질까 말 그대로 이런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이 함수값에서 얘만큼 빼주셔야겠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얘도 이 그래프를 점점 따라갈 거야. 왜냐면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그치?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2차 함수를 점점점 2차 함수 아래쪽에서 따라가요. 왜? 2차 함수보다 어떤 조금의 미량의 음수값만큼 더해진 상태니까.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대충 이런 개형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찾을 수 있고 미분하지 않고도 산술기하까지 이용하시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녀석의 최소값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짜자짜자짜. 그럼 뭐 질문은 스텝 1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일단 간략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할 말들을 좀 해볼까요? 아유, 이렇게 잠이 안 깨지. 내 커피.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 그 책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얘기들이 먼저 나오는데 접선, 그렇죠? 접점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녀석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란 x가 t일 때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는 이 녀석. 이게 지금 접선의 정의입니다. 많은 아이들한테 접선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을 잘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이나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의 접선이 뭐니? 원의 접선이 뭐니? 그러면 한자에서 만나는 직선이에요. 뭐 이래도 사실 논리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린 이미 3차 함수에서도 봤지만
3차 함수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 긋는다고 교점이 거기 하나만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즉, 그러니까 접선의 정의 자체가 있잖아.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점을 지나면서, 그렇지?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 그 자체가 그냥 접선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대로 정의를 했을 때 다만 원이나 이차 함수에서는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요 녀석이 이제 접선의 정의가 된다. 뭐, 접선 문제들은 뭐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접선 문제들은 많이 어렵잖아. 접선 문제에서 이제 그리고 유형 딱 3개밖에 없다고 맨날 얘기하죠. 접점의 좌표로 놓고 출발하는 녀석. 접점의 좌표가 문제에 주어진 녀석. 접점 좌표가 주어져 있거나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나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거나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이 있으면은 뭐도 있냐면 이제 법선이라는 녀석도 있죠. 법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접점을 똑같이 지나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걸 법선이라고 부르고요. 접선의 아이디어와 법선의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 최대 최소인 상황에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최대 최소인 상황. 접선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어떤 곡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서 뭐 이 곡선 뭐 대략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이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는 얼마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평행한 접선 찾아가지고 최단거리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넓이에서 많이 물어보거든. 뭐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다. fx가 이렇게 있고요.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보자. x축이 하나 있고요. x는 1이 있고 뭐 대략 x는 3이 있다고 할게. 이렇게. 그래서 1과 3 사이에 한 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생기는 사다리꼴 있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 같은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은 있잖아. 무조건 중점에서의 접선일 때가 최대입니다. 이때가 최대예요. 무조건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또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중점에서의 접선일 때가 최대입니다. 자, 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야.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이게 중점일 때의 접선을 가지고 사다리꼴을 그리시면 그림 좀만 이쁘게 다시 그리자. 동동동 요 사다리꼴의 지금 중점에서의 접선인데 중점이 아닌 지점, 즉 예를 들어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어 보시면 요만큼 늘었어. 오른쪽에서. 그치? 요만큼 늘었는데 요만큼 빠져요 지금. 즉 넓이가 줄어드는 양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그쵸? 마찬가지로 이 중점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도 요만큼 느는데 요만큼 줄어요. 기존 중점에서 접선일 때보다. 그치? 즉 이 숫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얘네들의 가운데 지점일 때. 오케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에서 사다리꼴 넓이가 최대인 상황은 무조건 저 중점일 때가 저 사다리꼴 넓이가 최대가 되는. 반대로 위로 볼록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뭐 사다리꼴 넓이의 뭐 최소값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중점일 때가 넓이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법선은 어디에 이용이 되니? 곡선이 있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요 위에 점에서 곡선의 한 점에서 곡선 밖에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 관련된 거에서 이용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위에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일 거냐라는 생각은
한 점을 잡아서 거기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과 수직인 즉 법선이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법선의 아이디어가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지난 시간 저 앞단원의 문제가 어디 앞단원 문제야? 시험지야 어디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니? 자, 그 다음은 이제 극대극소. 이게 몇 년 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개념이 좀 바뀌었죠. 극대극소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x는 a를 포함하는 극대극소 하기 전에 증가감소를 먼저 해요. 증가감소 먼저. 원래 증가냐 감소냐의 정의는 미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증가감소의 정의는 미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증가감소를 좀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거지. 즉 그래서 원래 이제 증가의 정의는 구간 내에 내의 임의의 x1과 x2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면 이것도 만족하는 임의의 모든이죠. 그렇죠? 구간 내의 모든 x1, x2를 잡았는데 x1을 x2보다 작게 잡으면 f1의 함수값이 f2의 함수값보다 더 작다라는 걸 만족하면 저 함수는 그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소는 이렇게 하면 감소합니다.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이런 건데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 지점에서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의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우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얘가 정이고요. 이거는 정리예요. 오케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증명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증명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극대와 이제 극소에 관련된 것도 극대도 이제 정의는 뭐냐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요. a를 포함하게끔 어떤 구간을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모든 열린 구간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거죠. 즉 a를 포함하게 어떤 구간을 이렇게 딱 잡았더니 a가 제일 최대값이야. 즉 또 다른 x 값들은 fa보다 값이 다 작다라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적당히 a를 포함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자는 거죠. a를 포함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자는 거지. 포함하게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엄청 넓게 잡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범위로 이렇게 구간을 잡습니다. 즉 그냥 이런 거지.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아니라 시골 마을 어디 학교에서 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동네의 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미분 가능 불가능이랑 완전히 별개예요. 즉 수투에서 봐왔다시피 여기도 극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극대입니다.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쵸? 다만 이건 극대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여긴 극대가 없죠. 지금 이건 극대가 없습니다. 이건 극대를 갖는 그림이에요. 그림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극대입니다.
이것도 극대예요. 이 그림도.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함수값이 크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극소인 지점은 이제 그 동네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녀석이 이제 극소값이겠죠. 반대되는 상황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얘는 근데 이제 역시나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또 극대가 아니죠. 화면 나오나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이 극대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오케이? 극대라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동네 구간을 이 동네에서 조금만 넓게 잡아도 최대값이 막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극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근방 언저리에서 제일 큰 녀석이 극대 극소의 정의이고요. 다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미분 가능 아니 연속일 때는 연속인 함수에서는 극대를 가지려면 반드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 오케이?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빵이고, 그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걔보다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고요. 걔보다 오른쪽에선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뭐, 정의 자체를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못 찾진 않을 테니까.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인데, 얘도 좀 직관적으로만 좀 판단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목과 볼록의 정의도 미분 가능성하고는 조금 미분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오목과 볼록의 정의 자체도 정의는 이런 거야. 어떤 구간 내에 두 점을 잡았다. PQ라고 할게.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어요. 근데 그 P와 Q 사이의 모든 X값이 저 선분보다 함수값이 아래에 있어요.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오목 볼록인데, 오목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이렇게 즉 함수 fx를 잡았는데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그 두 점에서 모든 함수값이 선분보다 아래쪽에 함수값이 생기면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든 어떤 선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 모든 선분을 잡으면 모든 구간의 모든 지점이 이렇게 다 아래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보면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즉 F'이 증가하고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렇지? 근데 우리도 아까 전에 증가 감소에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양수인 걸로 생각했잖아. 즉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그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가 플러스네? 원래 함수는 증가해. 즉 F'이 증가해? 그럼 요 녀석의 도함수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렇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했어. 즉 그럼 F'의 증가와 감소는 F'의 도함수인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의 정의는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저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상황. 이게 위로 볼록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이게 정의고요. 이게 정리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걸 보통 고등학생들이 증명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증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증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얘도 각각의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을 보시면 이게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F'은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역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변곡점, 즉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 오케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즉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한해서는 그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계도 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 그럼 이 오목볼록이랑 극대극소의 개념을 합쳐버리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F'이 0이야. 어떤 F'A가 0이야? F'A가 0인데 F2'A는 양수네. 아래로 볼록인데 그 지점 접선의 길게 0이네. 그렇죠? 그럼 그 점에서 극소를 갖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F'이 0인데 이계도 함수가 음수네. 위로 볼록인데 접선의 길이가 빵인 순간이네. 여기서 극대를 갖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증간표를 그릴 때 이제 이계도 함수의 부호랑 도함수의 부호랑 이런 것까지 판단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치? 오래 걸려서 그래.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즉 모든 문제를 이계도 함수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림을 다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문제 푸는 건 완전 대찬성인데 제 시간 내에 절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풀면.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문제가 있어. 문제를 읽고 봐봐. 2차 방정식에는 반드시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겠지. 근데 모든 문제를 풀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필요한 문제에서만 필요한 것만 찾아서 쓰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요새께 변곡점 이런 지점까지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한 것까지만 찾자 이거야. 물론 연습 삼아서 얘를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정도를 연습해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자세지만 이런 것까지 다 해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방정식, 부등식 활용 이런 것들은 내가 따로 얘기를 안 해줘도 되고요. 속도, 속력, 가속도 크기 이런 것들은 가속도 이런 거는 그냥 미분하시면 되니까 한 번쯤 배워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우리 좀 한번 해보려고 해. 요거를 이제 fx랑 gx를 이렇게 표현해볼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성함수 시킨 녀석의 대칭성을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자 이거지. 즉 우함수와 기함수 이거를 표를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러지? 표를 좀 그려 설명해. 다시 해볼까? 그냥 덧셈 뺄셈부터 해보자. 덧셈 뺄셈은 우함수끼리 덧셈 뺄셈을 하면 여전히
우함수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함수끼리 덧셈 뺄셈을 하면 여전히 기함수입니다. 이걸 외우시면 안 돼.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증명이 정말 하나당 진짜 한 10초도 안 걸려. 이게 이제 기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조건이고, F로 쓸까? 이 녀석이 우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 녀석이니까 그럼 F와 G가 모두 기함수이면 fx 더하기 gx는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어떻게 찾지?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고, 자, 이 녀석 x 이렇게 놓고 얘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 얘가 과연 얘를 썩 정리하면 얘랑 똑같은지 아니면 여기에 부호를 바꾼 녀석이랑 똑같은지. 즉 얘가 역시 이걸 만족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면 무함수가 되는 거니. 그렇지? 이걸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야. f-x는 h-x는 f 빼기 x 더하기 g 빼기 x인데, fx랑 gx가 둘 다 기함수이기 때문에 둘 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튕겨서 나갈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h에 딱 부호를 바꾼 녀석이네. 이렇게. 그래서 hx도 기함수네.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덧셈 뺄셈 나 정도 해요.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이 니들이 덧셈 뺄셈 이거를 못할 거라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 다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나는 이걸 틀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써볼까? 그냥 덧셈 뺄셈. 이렇게 여기다 써볼게. 그 다음에 그럼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은 이렇게 표를 쓰면 되겠다. 띵띵띵띵띵. 표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건데, 이거는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여기는 곱셈과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을 하시면, 기함수끼리 곱셈 나눗셈을 하시면 여전히 기함수고요. 우함수끼리 아니죠, 우함수죠. 우함수끼리 곱셈 나눗셈을 하셔도 다시 우함수입니다.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셈 나눗셈을 하시면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입니다. 역시나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가 남았는데, 합성함수도 네 가지를 다 해봐야겠죠? 합성함수예요. 이게 얘만 기함수예요. 나머지 다 우함수입니다. 하나만 해보시면, 내가 요 녀석 한번 해볼까요? 요 녀석. fx가 기함수예요. 그 다음에 gx는 우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요 합성함수, 이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가 알고 싶어요. 그럼 hx라고 놓고요. 그럼 h-x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이 녀석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혼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fgx입니다. 그냥. 아이고, 그럼 다시 그냥 hx네. 그러니까 무슨 함수? 우함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즉 마이너스가 여기서 지 혼자 없어져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안 없어져서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g가 기함수야. g가 기함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합성되어 있는 f가 우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혼자 없어집니다.
즉 우함수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 번만 합성되면 무조건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예요. 알았죠? 대신에 기함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여기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또 튀어나오고 해서 째만 기함수가 되는 거죠. 외우기가 막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외우기 많이 어렵진 않고요. 또 내가 합성함수 관련해서 외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성질이 되게 많아. 표 보면 역시나 그 기함수라는 게 원점 대칭함수잖아. 근데 함수가 원점 대칭함수만 있냐고. 1,1 대칭함수도 있고 뭐 그 대칭인 점이 막 바뀐 함수들이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일반화된 성질들을 정리해놓은 표들도 있는데 나는 그게 진짜 도저히 안 외워지더라고. 난 진짜 한 10년 전부터 그 표를 봤는데 도저히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냥 내가 딱 외우고 있는 건 여기까지. 이게 그 F2A 빼기 X fx 이 녀석이 이제 선대칭 함수거든요. 이 녀석은 얘랑 똑같은 표현이죠. fa-x는 얘랑 똑같은 표현이. 둘 다 x는 a 대칭 함수. x는 a 대칭 함수. 즉, 봐봐. 난 여기까지는 딱 이것만. fx가 x는 a 대칭이에요. 대칭이면 요 함수 있잖아. 무조건 x는 a 대칭입니다. 즉, 요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x는 a 대칭이. 역시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저 합성함수가 자, 요 가정 자체가 f 2a 빼기 x가 fx를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역시나 똑같이 저 녀석을 hx라고 놨을 때 내가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hx가 x는 a 대칭입니다는 내가 지금부터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f2a 빼기 x는 g f2a 빼기 x. 근데 이미 f2a 빼기 x는 뭐랑 똑같아? fx랑 똑같아. 그렇죠? 즉 gx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h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함수만 a 기준 선대칭이면 밖에다 무슨 함수를 합성해도 언제나 a 기준 선대칭입니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자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된 미분인데 이거는 뭐 수투에서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죠? f가 우함수예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f가 기함수예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적분상수 때문에 이제 그치? 얘를 우함수를 미분하면 적분하면서 적분상수가 생기면 그 상수 여기서 생기는 적분상수는 우함수가 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수항이 있어도 우함수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적분할 때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성질도 있어요. f가 x는 a 대칭함수면 도함수는 a, 0 대칭함수입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좀 특이한데 f가 a, b 대칭함수면 b는 임의의 값이 상관없어요. 그럼 도함수는 x는 a 대칭함수입니다. 이 녀석만 똑같은데. 이 녀석만 똑같으면. 그냥 이 정도 생각입니다. 평행이동한 거 평행이동. 평행이동. 여기가 a, b야. 즉 a, b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가 하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기함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네. 기함수를 x축으로 a만큼 b. 즉 이런 거야. fx가 기함수였는데 간략하게 증명을 해보면 fx는 기함수였는데 그럼 요 함수는 지금 요런 함수라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럼 gx라고 놓고 그럼 gx 뭐 미분해보죠. 그럼 뭐 합성함수 미분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치? G 프라임은. 그러면은 G 프라임 뭐 2A 빼기 X가 여기다 2A 빼기 X를 집어넣어봐. 그럼 F 프라임에 뭐 남니? A 빼기 X 남죠. 내가 그저께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고 왔거든. 피부가 좀 되게 예민한데 긁었는데 아프네. 그러면은 F 프라임은 지금 우함수잖아요. 그쵸? F 프라임은 우함수니까 F 프라임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F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뭘 집어넣어야 이렇게 나오냐?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이거 나와?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되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요 식에서 G 프라임 X 플러스 A는 F 프라임 X고,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G 프라임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얘네 둘이 똑같죠? 왜냐면 F는 기함수니까 F 프라임은 우함수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네 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둘이 똑같다라는 말이 지금 G 프라임 A 더하기 X랑 G 프라임 A 마이너스 X랑 똑같다는 건 G 프라임은 A에 대한 대칭함수라는 뜻입니다. 그치? 즉 얘가 A, B 대칭함수였는데 미분한 건 X는 A에 대한 대칭함수입니다. 뭐 이 정도가 뭐 이걸 막 증명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생각을 그냥 조금 빨리 하자라는 좀 보조수단인 것 뿐입니다. 오케이? 원래 함수가 이런 대칭인 상태니까 미분한 함수도 여기 대칭이겠네. 또는 미분한 함수가 어떤 이선 대칭이니까 얘도 역시나 이건 성립합니다. 이건 성립하는데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뭐까지 성립하냐면 A, 몇 대칭함수구나까지만 알 수 있어요. 미분하면 어차피 다 없어질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몇인지 모른다는 거죠. 좀 쉬었다가 우리 시간이 그냥 좀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시험보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먼저 좀 해볼 건데 연습장 같은 거 좀 적을 거 있죠? 적을 거 있니? 쌤, 저 이거 안 해주세요. 이거 아까 저 이거 처음 봐요. 산줄기가 처음 본다고? 네. 3개짜리? 네. 우리 많이 봤죠? 이렇게 써줄게. x1, x2, xn이 양수일 때 얘는 언제나 크거나 같아. n 곱하기 n 제곱근 하고 얘네 다 곱한 거. 이게 언제나 성립합니다. 역시 당연히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합니다. 이게 모든 양의 실수에서 다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술기하가 그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또는 합의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찾잖아. 즉 쟤도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 x분의 1을 찢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고려해서 찢는 거예요. 어차피 세 녀석이 똑같도록 만들려면 뒤에 있는 거 하나를 2개로 찢을 건데 그 2개는 똑같은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즉 얘를
뭐 x 어디서 그 약간 x분의 1을 2x분의 1, 2x분의 1 이렇게 안 찢어버리면 등호 성립 조건을 맞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찢어서 다만 그렇게 찢는 이유는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x가 있는 항이 두 개가 있어야 곱해서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시켜주는 거죠. 내가. 코시-슈바르츠도 문자 여러 개짜리 다 성립하는데. 코시-슈바르츠도 이런 거야. 코시-슈바르츠는 실수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에서 a2의 제곱 점점점 an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bn의 제곱 이 크거나 같아요. 언제나 뭐보다 a1 b1 a2 b2 an bn의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일반하고 등호는 a2분의 b2 이게 모조리 다 똑같아야 돼요. 등호는 이런 걸 만족할 때 저 등호가 성립합니다. 문자가 3개든 4개든 5개든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이에요.